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닉네임 스피리투스입니다. 저는 평소에는 게임 영상을 주로 올려드리던 게임 유튜버였지만 오늘은 모처럼 우리 한 20대 후반 이상의 직장인 남자분들은 사회생활하는 남자분들은 정말 크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인기 많은 국산 자동차인 이제 현대자동차의 더 뉴 그랜저라고 하는 그 모델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간략하게 이미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을 한번 간략하게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곧바로 가격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랜저가 결국 지금 새롭게 나오는 신형 그랜저가 디자인이 공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 독특한 그릴 다들 말이 많죠. 호불호가 좀 나뉘더라고요. 정면의 그릴이 좀 웅장한 듯 하면서도 이제 약간 마른 목골이 이렇게 남발이 돼가지고 글쎄 그게 제네시스의 우리가 제네시스 G80 스포츠 같은 데서 보던 그런 그물무늬 그릴보다 과연 이게 더 좋은가 아직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은 이제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릴이 크기가 커진 대신에 또 그릴의 양 끝으로 헤드램프가 침범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의 그 전조등 라인이 이제 뾰족하게 침범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이게 뭐 마름모가 남발되어 있으니까 마름저다 혹은 삼각저다 이러면서 이제 삼각대의 뒤를 잇는 뭐 그런 안 좋은 디자인이라고 비판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반면에 의외로 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또 그래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랜저라는 브랜드의 위상, 그 그랜저 뽕을 맞았기 때문인지 또 이게 또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좀 눈이 적응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자, 한번 간략하게 디자인 얘기는 간략하게 넘어가고 이제 가격표 이야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더 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또 후미등은 사람들이 좀 괜찮다고들 합니다. 후미등이 좀 독특한데 이 후미등 디자인은 사람들이 좀 잘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휠도 좀 되게 독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일단은 호평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이거 뭐죠? 이거 운전석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까지 쫙 일자로 요즘 뭐 유럽 자동차라든지 벤츠 같은 데서 선보였던 디자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사이 경계선 베젤이 없이 쭉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길게 액정을 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외관에 비해서 이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대해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측면이라든지 뒷모습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후미등을 이렇게 길게 테일램프를 길게 일자로 이어놨는데 그 약간 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뭔가 좀 고급스럽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남들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처럼 실내라든지 후미등은 봐줄 만한데 정면에 이 그릴이 역시나 좀 이상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근데 왠지 그랜저라는 이름빨답게 일단 출시되고 나면 많이 팔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하고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3분 만에 간략하게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한번 맞춰봤고요. 곧바로 더 뉴 그랜저의 가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 새로 나오는 그랜저가 요번에 좀 되게 여러분들 독특하게 나옵니다. 앞으로 추가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놀랍게도 준대형 승용차의 교과서인 3.0 휘발유가 없어요. 2.5 휘발유, 그리고 3.3 휘발유, 그리고 2.4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3.0 LPG, LPI 요렇게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4개 엔진 트림만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 거의 100% 이렇게 나온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도. 그3.0 휘발유가 없다는 게 좀 되게 저는 의외인 것 같았습니다. 그 되게 인기가 많을 텐데. 자, 그리고 차량 가격은 다들 궁금하셨을 텐데 최저 3,294만원부터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거의 95% 이상 확정적인 수치기는 해요. 그래서 이 3,294만원이라는 가격의 출발점은 바로 2.5 휘발유를 기준이고 이제 준대형 세단을 몰아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사실 좀 4기통이 조금 이렇게 감성이 부족하긴 하죠. 저는 6기통이 확실히 낫던데 자, 2.5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3,294만원에서 4,158만원.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죠? 그랜저 IG와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100만원, 120만원 이상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자동차가. 2.5 휘발유가 3,200만원에서 뭐 한 4,100만원. 그리고 3.3 휘발유는 좀 비싼 놈이죠. 센 놈입니다. 제네시스 G80도 3.3이 있을 정도인데 3.3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3,578만원에서 거의 근 3,600만원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4,399만원인데
이 사실상 4,400을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무슨 옵션 같은 거 한두 개 넣으면 가격이 더 뛸 것 아닙니까? 보통 기본의 어떤 옵션을 모든 옵션을 다 넣어주진 않으니까요. 뭐 익스클루시브 같은 최상위 트림을 선택한다고 해도 말이죠. 그 차값이 좀 세기는 셉니다. 확실히 이번에 나온 K7 프리미어보다 평균적으로 한 1,200만 원 이상은 가격이 비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젊은 분들을 위주로 인기가 되게 많은 엔진이에요. 2.4 하이브리드 3,669만 원에서 4,539만 원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뭐 하이브리드 가격이 3.3 휘발유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비쌀 정도입니다. 그죠? 그 하이브리드가 되게 조용하고 이제 한번 타보신 분들은 연비가 또 워낙 잘 나오고 하니까 좋아하시기는 좋아하시는데 사실 그 좋은 만큼 차값을 뭐 2, 300만 원 이상 더 받아버리니까 이제 1년의 운행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 3만 킬로미터 미만이다 이러면 또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분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름값을 우리가 2, 300만 원치 더 낸다고 해버리면 정말 몇 년 내내 이제 뭐 뽕을 뽑도록 타니까 특별히 어떤 뭐 자동 무슨 이제 영업사원이라든지 1년의 운행 거리가 특별히 긴 분들이 아니라면 하이브리드 엔진을 선택하는 거는 약간 이제 또 신중하실 필요는 있어요. 차값이 그만큼 뛰고 또 내가 어떤 자동차를 맨날 이렇게 중고차로 팔아치우고 빨리빨리 갈아치우는 욕심이 없다면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 이상 쭉 계속 타고 다니는 스타일이시라면 오래 장기간 보유했을 때 이제 보증 기간 지나고 나면 부품비 같은 게 좀 비싸죠. 수리비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카 센터에서는 수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뚜렷한 하지만 최근에 젊은 층을 필두로 분명히 인기는 많은 그런 엔진이 바로 하이브리드라고 하겠습니다. 뭐 3,600에서 4,500이라고 하네요. 아, 좀 비싸긴 하다 진짜. 자, 그리고 트림별 가격이에요. 뭐 이거 우리 현대차 한 번이라도 뽑아 보셨거나 이제 한 번이라도 카탈로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용어일 텐데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3,294만 원에서 3,700. 근데 보통 그랜저를 뽑는다라고 하면 이거 좀 아쉽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한 익스클루시브 정도 돼야 되는데 풀옵션이 이제 남자의 감성인데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3,600에서 4,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또 엔진에 따라서 이 가격폭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캘리그래피라고 이번에 그랜저 더 뉴 그랜저의 새로운 트림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왜 여러분들 산타페 SUV 국산 SUV인 산타페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 뭐 익스클루시브 이런 것만 나왔다가 뒤늦게 뭐 인스퍼레이션이라고 독특한 그 트림이 추가가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더 뉴 그랜저에도 어떤 좀 약간 외관 디자인이 향상된 캘리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밝혀진 정보에 의하면 캘리그래피라고 해서 뭐 엄청난 디자인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뭐 어떤 크롬 이제 자동차에다가 어떤 그런 크롬 장식을 넣는 게 종래의 유광 크롬에 비해서 뭐 반광 크롬이라고 약간 좀 불투명한 크롬 장식을 넣는 정도로 이제 차이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익스클루시브 위에 최상위 트림 같은 게 산타페의 인스퍼레이션과 비슷한 트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게 4,100만에서 4,500만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일반 판매용 3.0 LPG입니다. 3.0 LPG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여러 번 타봤던 엔진인데 저는 이제 현대의 3.0 LPG 엔진에 되게 만족을 합니다. 연비가 싸거든요. 6기통의 감성에 강력한 출력, 휘발유에 비해서 별로 딸리지 않는 출력 그러면서도 이제 연비는 되게 싸가지고 이게 거의 조금만 이제 살살 밟고 다니면 뭐 거의 2.0 휘발유보다도 3.0 LPG가 연비가 더 잘 나올 정도예요. 그 가격이. 그 유지비가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최근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판매용으로도 풀렸는데 3.0 LPI 같은 경우에는 3,300만 원에서 약 3,760만 원 정도로 가격 책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아마 1대1로 놓고 비교하자면 3.3 휘발유에 비해서 약간 옵션이 좀 덜 들어갈 거예요. 껍데기라든지 외관에서는 별 차이가 거의 없는데 실내 같은 경우에서 약간 내장재의 어떤 차이, 뭐 나파 가죽 시트가 없다든지 혹은 뭐 이제 측면 도어에 그 퀼킹 그거 방석 무늬처럼 이렇게 마른 목골로 괜히 한번 바느질 해놓은 거, 뭐 퀼킹 무늬가 없는 정도. 제가 3.0 LPI 그거 K7 프리미어를 타보니까 풀옵션을 넣었는데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3.0 휘발유차보다 이제 조금 내장재가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대신 그만큼 또 자동차 값이 뭐 한 2, 300만 원 더 저렴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불만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 LPG 엔진에서도 디자인을 100% 휘발유 차랑 똑같은 최고급 디자인도 선택할 수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있었어요. 뭐 그래도 제가 타고 다녀보니까 좋더라고요. 3.0 풀업도. 그 이제 휘발유 차보다는 일단 평균적으로 조금 저렴해 보이는 3,300만 원에서 3,7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캘리그래피라는 이상한 옵션은 없고요. 프리미엄이랑 익스클루시브 두 개 트림만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현실 자동차 리뷰를 한번 해보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대본도 없이 즉석에서 제가 지금 준비해 놓은 어떤 암기한 사항만 가지고 한번 떠들어 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애교로 또 너그럽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유명한 현실 자동차 이야기들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면서 어떤 선택, 우리 이제 좀 1, 20대 학생들은 이런 게 안 와닿으실 거예요. 20대 후반이나 30대, 40대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정보들을 앞으로도 제가 한번 그냥 취미 차원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부편집으로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